안녕하세요. 관악의 작가를 만나다 1편 장동혁 작가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장동혁입니다. 네, 장동혁 작가님은 지금 관악구 독서 동아리인 관악 독서방에서 저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관악구 독서 저도 그렇고 장동혁 작가님도 그렇고 다 이제 관악구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모임을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이제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동아리 이제 장 원장님 동아리, 저희 동아리, 임숙희 선생님, 이신혜 선생님에서 이제 각 동아리 대표들이 연합 모임을 가졌어요. 이름하여 작가계. 작가계로 해서 이제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제 뭐 하고 있던 일들도 약간 정지 상태이고 한데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각자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책을 집필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작가계 중에서 1번으로 이제 책을 탈고하시고 출판을 하신 장동혁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했고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작가계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여행 환경 에세이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 장동혁 지음 북크크에서 출판을 했고요. 네, 이제 우리 떠나볼까요? 자신을 찾아서. 네, 그래서 간단한 작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장동혁 작가님은 충남 아산에서 출생했고 서울 관악고를 거쳐서 세종대 관광 경영과를 전공했습니다. 첫 직장인 삼성 에버랜드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 등을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수행하셨고요. 이후 서울, 부산, 무주, 거제, 안산 등의 영어 체험 마을에서 청소년 영어 교육을 해오고 계셨어요. 여행을 좋아하시고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30개국을 여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인 자연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주변에 전파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법 찾기에 대해서 고심하시다가 첫 책으로 요거를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를 출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소개 드릴 때 작가계를 통해서 이제 하셨다고 했는데 작가계가 뭐죠 도대체? 예, 저희들이 그 독서 모임으로 관악 독서방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책을 읽어가면서 서로 토론하고 또 배우고 성장하고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토론이나 또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개인들이 책을 한 번씩 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작가계를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계기 때문에 갯돈도 붓고. 네, 먹자계 아닙니다. 여행계 아닙니다. 우리는 작가계. 네. 책을 출판하기 위한 계를 갖다 저희들이 부어서 또 나름대로 약속을 못 지키는 제대로 출판이 안 되면 갯돈을 갖다가 몰수당하는 그런 또 가혹한 규칙을 만들어서 또 강제성도 띄면서 열심히 글을 썼고요. 제가 제일 먼저 책을 발간하게 이르렀고 나머지 또 다른 분들 한 두세 분 정도가 책을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예. 네, 네 분이죠. 이제 장 원장님, 임숙희 선생님, 이신혜 선생님, 그리고 저도 지금 출판 예정입니다. 지금 작가계 1기는 4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작가계 2기도 모집할 계획이시죠? 네. 네. 작가계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독서의 끝은 책 쓰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책을 읽고 이해한 거 그리고 개인의 경험들을 녹아낸 게 결국은 책 쓰기인 것 같아요. 단문들은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완결된 주제로 이렇게 책을 내는 것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관악구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독서 동아리에 일반인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각자의 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책을 쓰면서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작가계를 결성을 하기는 제가 우선 건의를 드렸는데 책을 쓰신 거는 네, 제일 먼저 쓰셨어요. 책을 쓰시면서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을까요?
그 책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이제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4페이지, 한 2장, 평일엔 2장, 주말에는 한 3장 정도, 한 6페이지나 한 8페이지 정도를 써야 했습니다. 평일에 이제 그런 양을 쓰는 것들이 A4G로 해서 그렇게 채우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책을 갖다가 써 내려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남한테 의미도 있어야 되고 또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쓰고 나서 한번 본인이 훑어보면은 이거 가지고 책이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쓰는 작업 자체가 만만하지 않았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채우는 것 자체가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이제 좋았던 점 부분들은 잠시만요. 네. 지금 분량이 112페이지 정도거든요. 이 정도 양을 하려면 A4 기본, 그러니까 컴퓨터 문서 화면으로 두고 했을 때 보통 몇 페이지 정도를 쓰면 이런 판형에 이제 112, 한 115페이지 표지까지 다 하면 이 정도인데 이런 분량이 되려면 총 어느 정도를 써야 될까요? A4 사이즈로 치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A4보다 작은 이제 사이즈인데 A4 사이즈로 치면은 페이지 상으로 한 7, 80페이지를 쓰면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녹아 들어가면은 한 100페이지나 한 120페이지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7, 80페이지는 써야지 이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처음에 이거보다 더 분량이 많으셨는데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A4 사이즈로 해서 한 100페이지, 120페이지 정도를 썼다가 내용을 보면서 군더더기 좀 빼버리고 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나 조금 이렇게 사진도 넣으셨어요. 한마디로 임팩트가 적은 내용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응축하고 또 글도 계속 읽어가면서 수정도 하면서 탈거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조금씩 아직은 이제 부족하지만 레벨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까 좋은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좋은 점, 책을 쓰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으셨을까요? 여지까지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거의 일기나 간단한 그런 어떤 시나 느낌 그 정도로 이제 한 페이지, 2페이지 끄적거리던 정도였는데 이 책같이 좀 긴 글을 좀 쓰다 보니까 힘들면서도 스스로 한번 인내하는 시간 그리고 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제 중간에 반환점 50을 넘어가면서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50+ 사업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자서전 쓰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좋은 활동들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책이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인데 많은 주제들 중에서 이 주제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지금 목차를 잠시 살펴보면 시작하는 글이 있고 나의 삶과 나의 여러 생각들, 여행을 통해 다시 태어나다, 행복과 환경에 관한 여러 생각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장, 2장,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집필 과정에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읽었지만 들었던 생각이 장동혁 작가님은 가족에 대해서 제일 첫 장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요즘에 되게 보기 드문 이제 워라밸을 잘 구현하고 계신 것 같고 아버지이지만 정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을까 가정을 잘 병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가족과 이제 이때까지 이제 성장하신 배경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생각들을 담아내셨고 2장이 본격적으로 여행을 통해 다시 태어나다 해서 100일간의 유럽 여행이 안겨준 선물. 이거 제목 되게 재밌었어요. 아들아 그때는 미안했다. 부부의 30일간 유럽 여행. 이 얘기 꼭 듣고 싶어요. 30일간 유럽 여행. 근데 왜 아들한테 왜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도 되게 궁금했어요. 이민과 맞바꾼 2주간의 미국 캐나다 여행. 이민을 가실 수가 있었는데 안 가셨을까요? 그리고 4장이 변신이 필요해 가족이 함께 떠난 20일간의 유럽 여행.
이거 저는 알죠. 이렇게 코로나 정말 때를 너무 잘 만드셔서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20일 유럽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너무 부러운데. 네, 그리고 3장에서 환경에 관한 여러 생각들을 담아내고 계신데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으신 게 그래서 느껴졌어요. 네. 지금 작가님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란 어떤 거일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는, 그리고 한마디로 휴식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또 가족 관계를 잘 못하면은 자기 일이나 어떤 외적인 부분은 성공하겠지만은 또 내적으로 가정 속에서의 삶은 또 불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기초가 되고 꼭 채워야 될 항아리의 어떤 그릇, 항아리와 같은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릇이 깨지거나 새버리면은 영원히 물을 채울 수 없고 또 목마름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가정이나 가족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는 말에 있어서도 마지막 부분이 조금 뭉클했는데 이 글은 행복이 가득한 우리 가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사랑하는 아내 박정민님과 건강하고 성실하게 제 역할을 다하는 멋진 아들 장인이와 보물 같은 딸 장재희에게 바친다. 보통 작가 서문들 할 때 이제 가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의미 있는 분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에게 바친다라고 하셔서 네, 정말 이렇게 작가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행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제목도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 지금 코로나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하셔서 코로나가 안 괜찮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는 좌절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시간이 생겼으니까 이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니?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건데, 네,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게? 저는 재학 때 배낭여행을 100일 시작으로 해서 크고 작은 여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특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의기소침해할 때, 혹은 실패했을 때, 또 새로운 전기가 필요할 때 에너지도 얻고 또 자극도 얻어가면서 제 삶을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여행이 이제 사실은 가장 큰 테마이고 또 제가 살아왔던 얘기 아니면 제가 관심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곁들였는데 여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내용도 가장 많고 강조하고 싶고, 아무튼 여행은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혼자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으로 현실에 돌아와서 또 자기 일을 더 충실히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여행을 떠나라고,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혼자든, 되도록이면 혼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시간 가니까 고민할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고. 아무튼 혼자 가는 여행 꼭 떠나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장에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동혁 작가님께서는 지금 테헤란 노대, 이제 성인 대한대학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에코 가드너, 환경과 나를 지키는 에코 가드너 되어볼까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6월 달에 강의를 진행을 하셨었고, 지금 9월 달에도 강의를 하시죠. 네. 사실은 지금 책을 읽으면서 1장, 2장, 3장이 지금 작가님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가 1장에 나와 있고, 2장에서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된 이제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내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3장, 사실은 코로나도 결국은 근원을 찾으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경시했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3장은 환경과 건강 부분이고요. 환경이 지금 기후변화 혹은 뭐
그 온실가스가 많아져가지고 지금 빙하가 녹고 여러 가지 지금 폐해가 지금 우리가 홍수가 지고 가뭄이 들고 산불이 나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가 코로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각을 하고 강력하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참여하고 그쪽에 온 역량을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지금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되지. 지금같이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지구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이 될 거고, 우리들은 또 우리 후손에게, 이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아까 소개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의 시작도 사실은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희는 원래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책을 쓰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라서 아마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코로나의 의미가 사실 작가님에게 되게 큰 뭔가 분기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를 지금 보내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네, 작가님한테는 코로나 이런 사태가 어떤 의미이실까요? 저에게도 코로나가 너무 큰 데미지를 주고 있고요. 저한테 큰 변화를 추구하게끔 만들었는데, 일단은 저는 관악영어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영어마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원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2월부터 영어마을은 올스톱이 됐고 결국은 제 영어마을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영어마을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백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전업을 하시는 거죠? 전업을 하는 거죠. 작가님으로? 네. 그래서 그런 또 일적인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아마 제가 책을 쓰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거나 아니면 책을 더 또 관심 있는 쪽을 읽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 똑같았으면 지금만큼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큰 변화의 계기가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피할 수 없으니까 지금 온 현실에 대해서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나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마주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무수한 가정으로는 저희가 마음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즐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저희는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렇게 책도 내고, 지금 작가의 만남도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저희 이 상황을 조금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0개국이나 여행을 하셨는데 네. 물어보고 싶었던 게, 책에서 고른 책에서 이제 여러 나라를 언급을 하셨는데 다 얘기를 하면 스포일이 되니까 딱 3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책에서 이제 작가님이 쓰신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베스트 3를 고르신다면? 네, 첫째로는 그리스의 칼키디키 반도라고요. 그리스 종교의 본산인 곳이고 거기는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실은 들어갈 수 없고요. 수도승들이 수도를 하는 지역이라서. 이때는 혼자 가신 거겠네요. 예, 혼자 갔었고요. 거기 가면은 뭐 600년, 800년 된 사원들이 질비합니다. 절벽 위에다가 아슬아슬하게 만들어 두었고, 앞에는 거기서 한번 잠을 잡았는데 앞에는 큰 바다가 펼쳐져 있고 돌고래들이 막 노닌다는 그런 어떤 신선계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제 인생에는 정말 가볼 수 없는 그런 뜻깊은 그런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 쪽의 그 베네치아인데, 지금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요. 베네치아에서 숙소를 퇴실한 후에 이제 다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고, 이제 지금 문제가 베네치아가 물에 점점점 잠기고 있습니다. 역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 우리는 꼭 지켜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프랑스 파리인데 파리는 안 좋은 기억으로 너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은 궁금한데요. 네, 사기꾼도 만나봤고 여행 말기에 제 짐을 다 털렸던 그런 애증의 도시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네, 파리 여행 막바지에 결국 배낭과 짐을 털리다. 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데 파리는 약간 안 좋은 기억으로고. 그렇구나. 네. 아까 이제 시작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혼자 갔을 때 좋은 여행지가 있고 가족과 함께 가서 더 좋은 여행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혼자 떠나는 여행에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혼자 간다면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쪽 혹은 북유럽, 뭐 스웨덴, 뭐 노르웨이, 뭐 너무 많은데요. 한 네. 군데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북유럽 쪽이나 아니면은 이쪽 스페인이나 이쪽.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조금 어떤 점이? 한적하고 조금 넓고 황량하고, 그래서 본인이 기차를 타더라도 뭐 한 7, 8시간 혹은 20시간 타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는 거는 아무래도 즐거움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을 좀 여행을 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저희는 다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떠난다면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동남아 쪽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태국의 후아인 쪽이나 아니면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런 쪽은 뭐 물가도 저렴하고 1박 2, 3만 원에 수영장 딸리고 아침 주는 그런 호텔에 묵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용 부담 없이 또 역사가 있고 또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기 때문에 특히 앙코르와트나 뭐 베트남 혹은 캄보디아 이런 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까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까 베트남에서 사오신 걸까요? 그거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무이들이 잠시만요. 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무이가 춤을 추는 장면이고요. 아주 좀 유명한 그런 어떤 형성화된 그런 장면이죠. 이건 이제 색깔만 좀 달리한 건데, 이게 라이스 페이퍼라고. 우리가 먹는 그 그렇죠. 라이스 페이퍼입니까? 벼로 해서 이런 종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셀라민 벼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앞에는 금박인가요? 예, 금박이죠. 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마을 안에 안디아모 다국어 도서관이 있었는데 폐관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국어 도서관의 이미지에 맞게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은 나겠죠. 그래서 네. 많이 다녀보셨지만 아직도 못 가본 여행지가 있으시니까 다음 여행지를 택하신다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실까요? 중국하고 인도를 지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사실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나라들인데 어쨌든 꼭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 또 살아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 갈 수 있을지 또 가면은 또 환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중국 예전에 저는 그 원장님처럼 이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중국은 티벳 포함해서 2번을 한 30일씩 갔다 왔었거든요. 배를 타고 갔다 왔었어요. 저 어설프게 중국어를 조금 하거든요. 여기 장 원장님께서는 일본어 통역 자격, 관광 통역 자격증? 네, 관광 통역 안내사. 네, 그래서 일본어도 수준급으로 하시거든요. 네, 중국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라예요, 저도.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 의외로 가까운 곳은 안 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죠, 그냥. 관악구 사람이고 그냥 관악 독서 동아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중 저희도 그냥 일부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아니고요. 책을 썼는데 정말 능력치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책 작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작가님이 될 수 있죠? 그 작가가 된다는 거는 아마 외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끈기와의 싸움, 자신의 끈기와의 싸움인 것 같은데 처음에 진척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디디면은 또 나름대로 또 잘 다듬으면은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이 책을 이 정도 분량의 책을 쓰는데 아까 최소 이제 문서 편집 이제 한글 문서로 했을 때 80페이지 정도는 최소 분량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80페이지 그리고 80에서 100페이지 정도가 되면 한 100페이지 남짓한 이런 이게 판형이 뭐죠? 국배판인가요? 신고판? 국배판?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북크크라고 출판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책을 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닙니까? 비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내는데 얼마가 들었을까요? 저도 책을 갖다 자기 책을 낼 때는 최소한 한 200~3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쓰기 전에는 이제 관심은 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작가계를 하면서 비용이든 아니고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은 또 알게 되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하게 됐고요. 이 책을 만드는 데는 돈은 0원 들었습니다.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정말요? 단 제가 필요한 책은 제가 주문을 해서 제가 지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한테는 알라딘과 예스24시에서 판매하니까 이쪽에 주문해라 해가지고 카톡 단체 문자로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친구들이 한 권도 사오고 세 권도 사가지고 또 자기들이 보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가능했던 부분은 이 북크크란 출판사에서 출판 플랫폼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더가 들어오면은 그 오더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인쇄하고 또 배송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7~8일 정도는 걸립니다.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뭐 재고가 없는 부분이 이제 또 장점이니까 작가들한테는 비용이 안 들고요. 그 대신에 작가 수수료 부분이 조금 박하긴 하지만은 그렇죠. 궁금합니다. 이거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작가님 수입. 책이 한 1,600원 하는데 한 권당 한 600원 정도의 작가 수입이 있습니다. 1,600원이 비율상으로? 비율상으로 한 5%? 1%가 안 되죠? 1%도 안 되나요? 한 5% 되겠군요. 그렇죠? 500원, 5천 원, 5만 원이니까 한 5~6% 정도 되겠네요. 네. 근데 기존의 출판사와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쇄 부분에서는 보통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인쇄가 책정이 되는 게 5%에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출판사나 1인 출판사를 기획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근데 혼자서 다 하려면 이제 표지부터 인디자인까지 다 기획부터 다 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표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표지가 되게 멋진데. 표지는 사실 제가 올 초 1월 달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이태리 베니스의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캔바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표지나 아니면 포스터든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안에 내지 부분도 제가 탈고도 하고 또 안에 사진도 넣으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약간의 디자인까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저는 A부터 Z까지 제가 모두 했기 때문에 돈이 전혀 안 들었고요. 만약에 표지를 따로 맡기고 탈고를 맡기고 내부 디자인을 맡기게 되면은 최소한 한 5~60만 원 정도는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작가계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와. 아무튼 좋은 거는 서로 공유하면서 권장하고 널리 알려서 우리 모두가 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 하는데 이 책을 만드는데 비용 0원 그리고 지금 A부터 Z까지 다 이제 거치셨는데 그거의 꿀팁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작가계 2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인디자인 직접 하셨고 분량 집필 기간 아까 말씀하셨고 이거 근데 책 쓰는데 대충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시간은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요. 한 달하고 일주일이면 작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디자인, 표지 디자인이나 음. 아니면 이제 내부 탈거 과정을 좀 거치는 기간이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길게 잡아도 2달이면 두 달. 된다. 예, 2달이면 가능하죠. 와. 그 대신에 마음을 좀 독하게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보통 아까 2페이지에서 4페이지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며칠 동안이나 쓰셨을까요? 월화수목금토? 그렇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고 보고 네. 하루에 2장, 2페이지가 아니라 2장, 총 두 장. 4페이지나 총 한 6페이지 정도 페이지로 치면은 써야 되겠죠.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그래서 보통 분들은 뭐 한두 달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로 정하면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는데 별로 사실은 권하지 않죠. 그렇죠. 짧고 사실은 굵게. 틀을 좀 이렇게 빡빡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한 달에 계획을 잡으면은 2달 걸리는 거고 석 달 계획을 잡으면은 6개월 걸리는 거고 6개월을 설정을 하면은 1년이 1년 걸리거나 그런 아니면 1년에 또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 사람. 네. 그렇군요. 짧고 굵게 끝내는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다음에 구상하고 있는 책이 있으실까요? 이제 한 권을 내셨으니까 그 다음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책을 써본다는 게 또 큰 경험이고 쓰면서 느끼는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이후에는 환경 혹은 건강 이쪽으로 좀 써보고 싶고요. 오히려 또 다른 분들한테 이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려주고 싶고 또 이런 지면의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책이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써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또 좋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듣고 나면 아까 그 대목에서 많이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책을 만드는데 한 달 반? 맥시멈 2달이면 된다고? 그리고 출판 비용 0원. 그리고 수익이 적지만 5% 정도. 예.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아마 몇십 권은 팔린 것 같은데 아직 집계는 안 해봤네요. 여러분들 알라딘, 예스24 두 군데에서 살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검색하면 장동혁 작가님의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 이거 우리 앞광고인가요? 뒷광고인가요? 요즘에 광고에 그게 많은데 네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관악구 독서 동아리 하시는 분들 많이 사주세요. 작가님 이거 사면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예, 물론 사인 네. 받을 수 있나요? 네, 좋은 글귀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은 글귀를 받았습니다. 항상 긍정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 바라며 응원합니다. 네, 되게 감동이었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동네 작가님, 관악구의 이제 작가님 직접 가서 사인도 해주신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정말 나도 작가게 그게 뭔데 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다국어 도서관 안디아모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안디아모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 책을 첫 번째 책으로 출판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기획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기획하면 더 좋을까? 그리고 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원고 첨삭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윤문을 하고 어떻게 제목을 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출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독자들과 만날 수 있을까 작가와의 만남을 많이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집필하고 나서 후 단계 어떻게 하면 알리고 어떻게 하면 내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장동혁 이제 이금희 분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책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출판하는 모든 과정들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책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네,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유통하는 방법 이런 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고요. 장동혁 이금희 분께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이 재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그런 거를 샅샅이
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지식이 없는데 실무에 되게 강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출판 강의를 가도 앞에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집필을 장려하는 데서 끝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직접 쓰게 해드려요. 직접 쓰게 해드리고 쓰고 나서 어떻게 출판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카페에 다국어 도서관 안디아모를 검색을 하시면 나도 이제 작가의 2기 모집이라는 게시글을 올릴 거예요.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작가계의 다른 작가님도 한번 초대해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여행이 나를 일으켜 세우네 우리 동네 작가님 장동혁 작가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